예, 기초 GS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1교시는 시험을 원래 보고 60분 동안 50점짜리,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가 원래 이제 진도별 내용을 정리하고 또 이제 그 사안을 이제 그 정리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원래 이제 그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보통 이제 첨삭 내지 점수, 채점 이제 같이 해보거나 의미를 찾는 시간인데, 첫날은, 그 1교시를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1교시를 하고 2교시에 그 수업을 이렇게 그 시험을 보시고 3교시에 이제 또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1교시 오늘 같이 할 거고요. 그러니까 1교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제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강의 계획서 있죠. 그죠?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2024년 60일에 변리사 2차 민사소법 시에 사례 시험 준비를 하는 동차 준비생. 그러니까 대시나 뭐 삼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동차를 준비하는데 이제 답안 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점적인 거고, 그러면서 진도나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초 GS에서의 그 수업 구성이라는 게 이제 출제 및 수업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출 문제, 우리가 해야 될 그 내용의 어떤 문제 중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고 꼭 풀어봐야 될 문제, 그 다음에 또 그 정도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의 차별화라고 하는 건데 뭐 엄청난 차별화는 아니고,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이따 2교시부터 이제 하겠지만 그 교수들, 그러니까 채점기준표라든지 다른 교수들이 답안 작성한 걸 같이 확인하면서 어떤 답안이 가장 좋은 답안이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면서 가장 그 좋은 답안 의미가 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3교시에 그 끝나면서 첨삭과 뭐 채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시험 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그 준비물 있죠, 그죠? 그래서 꼭 준비해야 될 게 법전입니다. 법전, 시험용 법전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 그것 가지고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초 GS에서 제가 오픈북을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라 오픈북을 허용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오픈북을 보고서도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심지어 책을 펴놓고도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그 책을 안 보고 써야 되는데, 책을 안 보고 썼을 때 어떤 상황인지, 책을 보고 썼을 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오픈북 해봤는지 모르지만 오픈북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장악하지 못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오픈북을 했을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60분 동안에 50점짜리 4문제나 5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도표와 그 다음에 출제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진도표 출제범위 1회, 2회는 소속 요건을 얘기할 거고, 3, 4, 5, 3회, 4회는 변론 절차하고 증거 절차인데, 이때 보통 기초 GS 1회, 2회는 좀 열심히 하다가 3회, 4회쯤 가면은 거의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실제도 어려워요. 이게 그 변론 절차하고 증거법 자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그러다가 5회 때 가면 기판력을 신기하게 잘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미스테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판력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게 암기하기가 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잘하더라. 그래서 3회, 4회를 버틴 사람은 5회, 6회 때 뭔가 희망을 갖고 있다가 다시 또 7회 때, 8회 때 절망으로, 그리고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는 이런 기초 GS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답안 진도별로 진행하면서 진도별 나오는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정리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법전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법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내용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할 때 제가 보통 기본 강의 하면서 보통 내용 정리를 2번 정도 해주고, 사례 강의 할 때 1번 정도 해서 최소 3번 내지 4번 정도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나머지 마지막 기초 GS에서는 법전을 가지고서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이냐, 정리할 것이냐, 이 진도별로. 그래서 1, 2, 3, 4, 5, 6, 7, 8까지 해가지고 법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지 나머지 이제 그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법전은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그 제가 여기 또 이게 답안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사례 시험에 나왔던 비슷한 문제에 대한 답안인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샘플이니까 열심히 잘 써라 이런 취지고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형식을 갖춰서 쓰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써봐야지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도 얘기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건 2교시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어떤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회 때, 2회 때 하는 게 이제 소송요건입니다. 소송요건 1하고 2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소송요건이라고 하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법원, 당사자, 소송물에서 법전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있고 법전이 없는 상태에서 또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걸 이해하는 거죠. 일단 우선 그럼 법전에 뭐가 있느냐 이거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전을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게 민사소송법이에요. 그죠? 민사소송법 해가지고 여러분 개정이 2023년도 또 개정이 됐어요. 어쨌거나 민사소송법 해가지고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그리고 제1장 이 법원이에요. 제2장이 당사자고 그러면 1장, 2장 이렇게 있는데 그럼 소송물은 법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물은 학설과 판례로만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 놓고 제3장, 제4장까지 했는데 소송비용과 변론 절차예요. 그래서 제4장, 3장이 소송비용이고 제4장이 변론 절차인데 변론 절차가 총칙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 변론 절차에서 총칙이라고 하는 건 제1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2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 놓고 나서 1편이 총칙이고 제2편이 뭐겠어요 그러면 2편이 1심 절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제1심 1심 248조가 있고 249조가 있는데 248조가 소장 제출이고요. 249조가 그 기재사항입니다. 이 기재사항인데 기재사항 안에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소송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문을 쭉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법조문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법조문대로 쭉 가면서 내일까지는 요 정도 그건 그 뒤에 254조까지 왜냐면 변론이니까 그럼 변론 들어가면 또 얘기하자면 제3장이 소송비용이고 제4장이 변론 절차인데 그러면 그 257조 이하와 그 다음에 요 뒤에 제4장 변론 절차에 관한 논의가 또 법조문이 계속 왔다 갔다 크로스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법조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법조문만 들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법조문 가지고 어떤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법정 가지고 베낄 수 있는 문제는 나오기 힘들겠죠. 그러면 학설과 판례가 혹은 판례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판례나 학설의 의미를 파악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맨 처음에 민사소송법 들어가면서 민사소송법이 뭐냐? 민사소송법. 그 민사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미 했었겠지만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상사, 헌법 이런 게 쭉 있으면서 우리가 앞에 맨 책에 보면 그 민사소송할 때 민사와 다른 법, 특히 이제 민사와 가사 이런 차이가 뭐냐?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법이 있는데 소송법하고 집행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송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법조문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교과서에다 이제 누구나 책에나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요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그런데 요거는 좀 나오기 힘들겠죠. 왜냐면 집행이나 비송은 요거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 기본서를 받고 기본서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법조문대로 쭉